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누리호가 드디어 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7번째 우주열강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발전인과 동시에 우리 국방기술이 세계 열강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누리호는 사실 한국형 ICBM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내외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응이 요란합니다. 확실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나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누리호는 ICBM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누리호는 ICBM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상업용 액체 추진 로켓일 뿐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ICBM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도 맞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누리호가 미국이나 러시아 등 군사대국의 초기형 ICBM과 놀랍도록 유사한 스펙을 가졌다는 것과 누리호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기술로 현대전에서 쓰일 수 있는 ICBM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누리호는 액체 추진 로켓이라는 점입니다. 로켓의 연료는 크게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로 나뉩니다. 액체 연료는 추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연료 탱크에 장시간 충전할 수 없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채워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고체 연료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나 일정 이상의 출력을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속한 발사가 가장 중요한 군용 미사일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누리호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ICBM으로 보기에는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요즘 이야기입니다. 누리호와 초창기 ICBM의 연료 체계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최초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PGM-19 주피터 미사일은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고순도 정제등유인 RP-1과 액체 산소를 섞은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개발된 타이탄 ICBM이나 소련의 ICBM들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액체 연료인 하이드라진을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군용 ICBM이라 하더라도 대중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액체 연료를 절대 사용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액체 추진 ICBM은 탄두만 바꾸면 민간 우주 발사체가 되기도 합니다. 즉 조금 과감하게 생각해본다면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가 ICBM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발사 로켓의 연료 계통이 다르더라도 고도 상승 시 필요한 추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단분리 기술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으니 추진체를 고체로 바꾸고 유도 체계를 약간만 추가하면 현대전에서도 쓸 수 있는 ICBM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이런 업적을 폄하하기 바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한데요. 한국의 누리호는 러시아 기술로 만든 로켓을 사용했을 뿐 진정한 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를 ICBM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런 내용들이 지난 누리호 1차 발사 시험 때부터 계속해서 제기된 주장이란 것입니다. 사실 누리호가 러시아의 기술을 배우며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특히 누리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나로호는 우주 발사체의 핵심인 1단 로켓을 러시아산으로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단과 3단 로켓은 모두 국산으로 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 역량이 사실상 0에 가까웠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조차도 상당한 도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1단 로켓을 러시아산으로 사용한 것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내 일각에서도 시간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우주 강국들과 아무런 협력 없이 우주 로켓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멀쩡한 선생을 옆에 두고 독학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시 우주정책의 선도국 중 하나인 러시아부터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독자 개발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 과학자들을 쫓아다니며 기술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심지어 모스크바로 돌아간 과학자들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어 열정적으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핵심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에게 그 어떤 기술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 기술진들을 24시간 동안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불굴의 의지로 어렵게 기술을 배운 덕에 세계 항공우주 역사에 남을 정도의 단시간에 누리호 쓰일 75톤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러한 열정으로 이룩한 누리호의 자체 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1년 5월 우주선도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한 것인데요.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내로라하는 국가들과 기업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나사와 작사, ESA는 물론이고 CSA, ASA에 러시아 우주국도 일부 참여하는 등 우주개발 선진국의 주요 기관들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즉 중국과 일본의 일부 여론 호도와 다르게 세계가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을 알아줄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의 원천이 바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은 발사차의 국산화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잠재력에 세계 항공우주 선도국들이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한국의 아르테미스 참여로 우리의 항공우주 기술력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교두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